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어떤 반항이라든지 폭력적인 어떤 행동, 이런 행동이 폭력이고 반항으로만 보여지지 않고 그 이면의 마음들이 이런 거였구나를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를 보게 되면 그것만큼은 눈이 동그래져 갖고 제가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시원시원하고 전국의 어머니들이 다 좋아하시죠. 오은영 선생님 하는 그 해결책이며 이런 것들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 프로를 보다가 그냥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엄마들은 이제 막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좀 보이거나 저건 아닌데 쉽게 이제 느껴지거나 이제 그렇게 엄마들이 생각이 되어지면 엄마들 입장에서 되게 조바심이 나는 거죠. 전업주부시던 뭐 일을 하던 어쨌든 아이가 잘못될까봐 거기에 대한 걱정이 뭐 너무너무 커요.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남편들의 태도가 좀 더 그냥 있어봐. 우리 애가 뭐 이렇게 유난하겠어? 다 크면서 그런 거야. 나는 뭐 더 했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아내가 굉장히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한 발자국 좀 뒤로 물러서서 좀 있어보라고 이렇게 달래는 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이제 아빠들이 이제 의식을 하게 되냐면, 감독님들이 이제 아이를 이제 촬영을 하러 다니죠. 뭐 놀이터에서도 찍고, 뭐 어린이집에서도 찍고, 뭐 학교 생활, 뭐 유치원 생활, 뭐 이런 활동하는 것들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제 직접 보시면 굉장히 적지 않게 충격도 받고 놀라고 저런 줄 몰랐고, 그때서야 이제 아이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고 아이 입장에 대한 것도 생각이 들고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다라는 것도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그 프로를 봤을 때 나는 열심히 근무하고 열심히 돈 벌고 승진하고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뭐 가사나 뭐 아이 육아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당신한테 일임하고 당신이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역할 분담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는 이제 밑선에 어떤 이야기가 깔렸죠. 그러니까 꼭 나쁜 뜻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자꾸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 몫은 당신이 좀 진두지휘해서 좀 열심히 해봐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남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가정일에 대해서는 좀 아내가 좀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건 정말 이해돼요. 그건 이해돼요. 그렇지만 양육을 만약에 어머니가, 부인들이 기계적 양육을 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도우미 분이 오셔서 한다든지 베이비시터라든지 그런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처럼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식으로 이 양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엄마 마음과 아빠 마음은 기능적으로 돌아가는 양육과 가사의 내용을 넘어서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영역에 지금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이 합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남편들이 잘 인지가 안 되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경우가 제 눈에는 좀 많이 뜨이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건 어쨌든 육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부부의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 상담실은 부부 상담도 하고 가족 상담을 하기 때문에 30이 넘고 막 거의 40 다 되는 막 아들 때문에 속이 상해서 오신다든지, 아버지들 중에서는 나 때는 먹을 것도 없고 뭐 지원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쟤는 집 방도 있고 먹을 거, 학교 갈 거, 도대체 내가 뭘 너한테 못 해준 게 있냐, 너는 나한테 지금 내 보여주고 있는 이 결과물이 뭐냐라고 해서 아이들을 굉장히 질타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자녀분들은 또 굉장히 마음 아리를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금쪽 같은 내 새끼는 10세 미만의 아이들의 프로그램이에요. 이 상담실에서 보고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막 20살은 뭐 너무 흔하고 막 30, 뭐 40이 가까이 되는 그런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과 이게 얼만큼 다를 것 같습니까? 다르지 않거든요. 뭐가 빠졌냐면 부부의 마음이 함께 이게 들어가는 양육이 돼야지 되는데, 부모라는 타이틀을 걸고 부부의 마음이 함께 녹여지는 이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고 아이들의 교우 생활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정말 보지 않으면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 마음이 뭔지,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을 얘기하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육아는 기능이 아니에요. 절대 육아는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해 보고 돌아봤을 때 나는 사실 엄마 아빠가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당연히 먹여주시고 옷도 사주고 방도 있고 뭐 다 제공했어요. 다 받았어요. 뭐. 그런데 부모로부터 정말 마음을 내가 느꼈을까? 에 대해서 피 흘릴 정도로 정말 힘든 분들은 내담자로 너무 많이 만나거든요. 엄마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괜찮은 딸이었나, 얼마나 괜찮은 아들이었나,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교환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 저림에 대한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존재감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다 원초적인 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성장한다 라는 거는 자녀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큰 해지음이고 차라리 저한테는 부모가 없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분들도 너무 많이 만나죠. 부부의 마음들이 정서적인 마음이 교감적이고 소통적이고 좀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능적인 양육이 나올까요? 벌써 아이를 쳐다보는 눈빛부터가 달라요. 마음부터가 달라요. 아이한테 당연히 훨씬 더 마음이 열려서 너그럽고요. 수용적이고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우리 아빠 너무 멋있고 축구도 잘하고 막 우리 아빠 막 힘도 세고 막 이 아빠로부터 느껴지는 거가 벌써 따뜻하고 품이 넓죠. 이런 것들은 계산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되게 되면 아이가 예민해지기 쉽지 않죠. 대한민국에 금속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구제가 될 거고 아이들의 어떤 반항이라든지 폭력적인 어떤 행동 이런 행동이 폭력이고 반항으로만 보여지지 않고 그 이면의 마음들이 이런 거였구나를 볼 수 있게끔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문제를 보게 되면 쟤만 공부 잘하고 유치원 가서 별일 없고 쟤만 잘하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저 아이가 지금 뭔가 문제의 어떤 증상에 대한 신호를 보낼 때는 그때가 정말 우리 가족이 전체가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용기 내셔서 정말 우리 부부가 정서적으로 원활하고 괜찮은가?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래요.